어제 뭐 보셨어요? MBC 금토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동명의 웹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이 옷소매 붉은 끝동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그 왕의 여자라는 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궁궐을 거니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네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붉은 끝동을 달고 있다 그러면 너는 내 여자니까 바로 처소로 들라 이게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붉은 끝동을 단 이 저고리를 입은 나인의 신부님에도 주상전하 왕의 손길을 뿌리친 강단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이 옷소매 붉은 끝동의 주인공 성덕임입니다. 실존 인물이 주인공인 퓨전 사극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방송된 MBC 대하 사극 이산과 아무래도 좀 비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산에서 이서진 씨가 맡았던 정조 이산을 이번에는 이준호 씨가 맡아서 연기합니다. 그리고 한지민 씨가 맡았던 성송연이 이번에 이세영 씨가 연기하게 된 성덕임이고요. 살면서 점 찍어뒀던 연예인의 성장, 발전을 지켜보는 일 참 보람 있습니다. 제게는 이준호 씨하고 이세영 씨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준호 씨를 처음 본 건 2008년 1월 그 엠넷 열혈라마 때예요. 열혈라마를 통해서 2PM이 됐잖아요. 그리고 무대 위에 준호 씨를 본 건 그해 연말이죠. SBS 가요대전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봤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다시 없을 최고의 라인업이었을 거예요. 빅뱅,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2PM, 2AM, FT 아일랜드 인기 보이 그룹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이미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그에 비해 2PM은 막 데뷔한 신인이었는데요. 절대 밀리지 않더라고요. 10점 만점에 10점이 워낙 활기 넘치는 곡이기도 했지만 직접 무대를 보니까 에너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돌풍이 예상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억에 남는 몇 장면 속에 준호 씨도 있었습니다. 당시 무대 위에서 워낙 춤으로 빛이 나고 있어서 이 연기를 하게 되리라고는 짐작도 못했어요. 그런데 2017년 KBS 드라마 김과장에 불현듯 등장합니다. 전직 검사이자 대기업 재무이사인 서유리라는 인물로 이 싹퉁 바가지이면서 코믹 요소가 있는 쉽지 않은 역할이었는데 이 당시에 꽤 잘 해냈습니다. 남궁민 씨와 붙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미숙했다면 대본에 표가 날 수밖에 없었죠. 아이돌이 흔히 겪는 통과 의례에 이준호 씨는 연기력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KBS 연기대상에서 우수상도 탔잖아요. 그 후에 하나의 한 작품 정도 계속 해왔는데 연기력을 인정받았었죠. 그리고 이 전역 후에 복귀작으로 옷소매 붉은 끝동을 택했습니다. 이 사극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공백기가 있어서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내상 씨가 2007년에 방송된 KBS 한성별곡 정에서 정조였고 영화 영린에서는 현빈 씨가 정조 역을 맡았었죠. 이서진, 안내상, 현빈 씨 뒤를 잇는 이준호표 정조는 훗날 어떤 정조로 기억될까요? 이준호 씨가 드라마의 그 호위무사로 나오는 오대환 씨와 함께 라디오스타 744회에 홍보차 출연을 했습니다. 역시 라디오스타가 라디오스타더라고요. 나쁜 쪽으로. 김국진 씨가 제대호 복귀작이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면서요. 어떤 역할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준호 씨가 정조 이산입니다. 예전 이산은 이산의 일대기였지만 이번에는 성덕임과의 사랑 이야기 중심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김구라 씨가 여주인공은 누구냐고 물어요. 이세영 씨라고 답을 하니까 하더니 그걸로 또 아니 이세영 씨가 어떤 연기자인지 설명이 이어져야 하잖아요. 이 진행자들이 자신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가고 만 거예요. 이세영 씨가 무려 시청률 57%를 기록했던 MBC 드라마 대장금 그 초반 인기를 견인한 아역이었는데 말이죠. 홍시로 유명한 조정은 양이 이영애 씨 아역으로 이세영 양이 홍리나 씨 아역으로 나왔었죠. 아역 분량 때 이 드라마 이미 화제 만발이었습니다. 바로 그 금영이가 잘 커서 MBC 사극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라디오스타에서 그 대장금 속 한 장면을 떡 보여줘서 이세영 씨를 몰랐던 시청자들도 제가 걔구나 라고 이렇게 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세영 씨가 2017년 TVN 사극 왕이 된 남자의 중전으로 나왔었는데요. 처연하고 단아한 속 깊은 연기가 참 좋았어요. 웃소매 붉은 끝동 첫 주는 천방지축 생각시 시절이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성인 연기에 돌입하면 이세영 씨의 장기가 발휘되겠죠. 약 5회, 6회 즈음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웃소매 붉은 끝동의 아역 배우들 이설아 양, 이주원 군의 연기도 아주 좋았어요. 이 둘도 훗날 반드시 회자 되겠죠. 우연히 최근 3편의 사극, 얼마 전 종영한 SBS 홍천기의 김유정, 현재 방송 중인 KBS 연모의 박은빈, 그리고 웃소매 붉은 끝동의 이세영 씨까지 모두 아역에서 성인 역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배우들입니다. 이전에 인기 있었던 아역 배우들, 똑순이 김민희 씨, 미다리 김성은 씨, 또 이재은 씨 같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인 배우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배우는 잘 커서 지상파 드라마, 그것도 내공이 필요한 사극의 주인공으로 성장했으니 보는 시청자의 마음도 흐뭇합니다. 웃소매 붉은 끝동은 영정조 시대가 배경이고 이미 드라마에서 수차례 다뤄진 내용입니다. 사료에 의하면 사도세자 사후에 해경궁 홍씨와 그 세손 이산이죠. 이 두 사람이 외가에 가서 살게 되는데 바로 그 외갓집 청지기의 딸이 성덕임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환궁을 할 때 덕임이도 같이 따라와서 홍씨 처소에 나인이 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인이 아니라 해경궁 홍씨의 수양딸 같은 존재였다고 해요. 역사적으로는. 성덕임이 훗날 정조의 승은을 입어서 아들, 딸을 낳고 의빈으로 추대되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의 러브스토리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산이 세손 시절에 이미 한 차례 성덕임에게 구애를 하지만 단칼에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산이 왕위에 오른 후 후사가 없자 대비가 후궁을 드릴 것을 권하게 되는데 이때 정조가 이 덕임을 후궁으로 낙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덕임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왕이 선택하기만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이 두 사람의 우여곡절 러브스토리는 무려 15년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결국 부부의 인연을 맺은 두 사람, 그런데 딸은 2달 만에, 그리고 아들은 5살 되던 해에 홍역으로 잃습니다. 그때 이 의빈이 산딸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이겠죠. 복중의 태화와 함께 숨을 거두게 돼요. 34살이라는 창창한 나이에. 정조 이산의 평생 사랑이었으나 알고 보면 언해피 엔딩입니다. 제문에 왕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건 정조와 성덕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제문으로 인해서 성덕임의 이름 석자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어요. 후궁의 이름이 알려진 건 희빈 장씨 장옥정과 의빈 성씨 성덕임 둘뿐입니다. 그런데 이 널리 알려진 비극적인 가족사, 할아버지 영조와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와의 불화로 인해서 그 때문에 정말 파란만장한 유년기를 보냈던 정조, 아무래도 까탈스럽고 예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정조의 비위를 다 맞춰가면서 보필을 잘 했던 거예요. 바로 성덕임이. 드라마 이사는 정조가 아들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의 무덤을 찾아가 군주로서의 의지를 다지는 장면으로 끝이 났는데요. 이번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의 결말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웹소설의 결말을 따를지 아니면 다를지. 강훈 씨가 맡은 홍덕노가 실존 인물 홍구경인데요. 나중에 정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토사구팽을 당하게 됩니다. 현재 드라마에서는 세손에 둘도 없는 친구로 나오고 있지만 실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이 그 의중을 눈치채게 됩니다. 지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도 보면 어린아이지만 여간 내기가 아닌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홍덕노는 야망을 품은 킹메이커이고 실은 성덕임도 킹메이커인 셈이에요. 정조의 여자가 되면, 즉 후궁이 되면 뒤로 물러나 앉아야 하고 어차피 그 중전이 될 처지는 못 되잖아요. 그래서 후궁이 되기를, 이산의 여자가 되기를 거부했지 싶어요. 여자는 감히 자신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시절에 왕의 승은을 감히 거절한 성덕임, 정말 당찬 여성이죠. 흥미롭습니다.
그 복색이 요즘 그 퓨전 드라마 치고는 고증을 잘 따르고 있어요. 그 장희진 씨가 맡은 그 중전의 당이를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본 그 중전의 당이하고 똑같더라고요. 철이의 낭호 같은 드라마의 경우 그 여인네들의 머리 장식 같은 것이 좀 과하게 그 중국풍이었거든요.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나인도 아닌 그 생각씨가 궁궐 안에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또 새손을 홍덕로로 알고 소금을 뿌려대는 장면이 있었는데 당시 소금값이 꽤 비쌌을 텐데 생각씨가 어떻게 소금을, 게다가 바락바락 덤비기까지 하잖아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넘는 장면들이 꽤 눈에 띄어요. 또 덕임이 실수로 물에 빠지려는 순간 새손이 허리를 감아서 구하는 장면 같은 거 너무나 전형적이죠. 이처럼 아쉬운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웃소매 붉은 끝동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이유는 정지인 감독의 용기 있는 용병술 때문이에요. 현재 비슷한 시간대에 송혜교 씨를 앞세운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효주 씨 주연의 TVN 해피니스가 동시에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영애 씨의 JTBC 구경이도 같은 시간대에 방송 중입니다. 이런 시점에 이준호, 이세영 씨를 주인공으로 낙점하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사실 정지인 PD님이 전작인 2017년작 자체 발광 오피스 때도 섭외가 남달랐습니다. 고화성 씨 주연의 김동욱, 이동희 씨가 나왔거든요. 김동욱, 이동희 씨는 이후 입지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김동욱 씨는 2년 후인 2019년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으로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이번 옷소매 붉은 끝동에도 주목할 연기자들이 많습니다. 우선 강말금 씨. 강말금 씨가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만치로 2020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 연기자상을 수상했어요. 그 강말금 씨가 지금 해경공 홍씨로 나오고 있고요. 동궁전 그 서상궁 역의 장혜진 씨, 사랑의 불시착에서 서담 엄마로 나온 분인데 이세영 씨하고 특급 케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응답하라 1988에서 정봉이 여자친구였던 미옥이 이민지 씨가 덕임이 친구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프로듀스 101에 출전했던 권현빈 씨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화완옹주의 양자로. 2017년 그 MBC 보그맘에 나왔을 때는 이게 코믹 연기였는데 이번에는 전극, 그것도 사극입니다. 얼마나 성장했을지 지켜봐야 되겠죠. 웃소매 붉은 끝동, 비극적인 가족사로 인해서 까다롭고 예민하고 남을 쉽게 믿지 못하는 이산, 그리고 그 이산을 왕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나 그럼에도 왕의 여자로 남고 싶지 않아 하는 성덕임. 역사가 스포일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강단 있는 성덕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